시작해 봅시다. 또 보겠지 뭐.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적분할 때 우함수의 값은 절반만 적분하고 2배 하는 거 아시고 기함수의 값은 적분했을 때 빵인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그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쭉 있는 것 같고 하나 정도만 골라서 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마지막에 50번이 마지막인가요? 53번? 마지막 한 문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좀 이따 당신들이 풉시다. 동지를 풀어야 되나? 53번은 좀 쉬워 보였는데 52번이 좀 불편해 보인다, 생긴 게. 그치? 평가원 기출문제로 써 있다. 52번이. 52번부터 풀고 53번도 풀겠습니다.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주어진 식에서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적분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적분할 때 좌변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이 있는데 제곱해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가? 이 중에서 누가 빵이라고요? 네, 가운데는 1창이 요게 지금 적분한 빵이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옆에 있는 것들은 2배에서 적분하면 될 것 같고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1 대입했더니 3분의 4 2배 했더니 3분의 8인가? 지금 좌변값이 3분의 8인가요? 이제 우변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다 이해되시죠? 중간에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값이 괄호 속에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플러스 1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누가 지워지는 거죠? 1창 x의 값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건 빵인가요? 그래서 남은 녀석의 값은 1만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1의 값을 적분했더니 2배에서 적분하겠습니다. 인가요? 그 문제는 K값 고르는 건 그냥 뻔한 거네. 좌변값은 3분의 8 우변값은 제곱했더니 4K 그래서 K값이 누구라고요? 네, 3분의 2가 K값이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도 그냥 뻔한 문제인 것 같아. x의 세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x의 3승은 기함수고 상수항 3은 우함수니까 근데 이거 전체 x의 3승 플러스 3은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 기함수 섞여 있으면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냥 단순 산수 능력 물어보는 것 같은데 x의 3승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과 도함수의 값을 대입하라고 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1이니 뒤에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이 중에 기함수의 값은 적분할 이유가 없잖아. 제일 처음에 적분할 때 x의 5승의 값은 기함수니까 적분해도 되겠네요. x의 3승도 적분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3이랑 곱한 건 전부 다 우함수인가요? 그래서 2배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지금 9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순간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적분했더니 이 정도면 암산되지 않나? 누구예요? 네, 지금 맞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 하면서 아직도 이해 안 됐으려나? 주역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함수의 값은 절반만 적분해 2배한다고 얘기했고 기함수는 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홀수 함수, 짝수 함수 알잖아요. 네. 근데 뭘 모른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는 그건 이제 서서히 터득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보고 있지? 첫 번째 문제를 내용 정리가 어떤 문제를 묶어놨는지 한번 볼 걸 그랬네. 좀 내용 정리가 이것도 우함수 기함수 관련된 내용이네.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은 우함수,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기함수. 그래서 기함수의 값을 적분한 건 빵, 우함수의 값을 적분한 건 절반만 2배 하겠습니다. 55번 한번 봐보자. 말이 많거든?
가에 세기한 건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기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x가 기함수인데 마이너스 2부터 범위의 값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하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의 값에 fx의 값을 접근한 값을 줬거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 접근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2부터 3까지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한 건 빵이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한 건 빵이니까 2부터 3까지만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지금 2부터 3까지 접근한 값이 필요한데 어우씨 어떻게 구하지 두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녀석의 값을 알아? (1부터 2까지) 접근한 게 누구야?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가? fx는 기함수고 두 개 더한 거 빵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네, 이건 플러스 2가 나와야지 두 개 더해서 빵 나오겠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부터 2까지 값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1부터 3까지 값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빵이라네. 그러니까 1부터 3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6인가요? 이거 좀 납득되셨나요? 그럼 두 녀석을 이용해서 내가 이 값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건가? 답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8이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게 되면은 1부터 3 중에 1부터 2까지를 제거했으니까 2부터 3까지가 되겠죠?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없다. 마지막 번이 몇 번이죠? 62. 62번 문제가 다음 식에서 fx가 무슨 함수래? 네, fx의 값은 이항해주면 f-x가 마이너스 fx니까 기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기함수였을 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답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 중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제거했으니까 좌변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가? 맞아요? 그럼 좌변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기함수라면서요. 그럼 기억은 참여하고 몇이에요? 좌변값은 빵이지만 우변값은 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말입니다. 주영아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 너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설명을 놓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니은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접근하는 녀석의 값은 빵인가? 이거 자체가? 두 번째 녀석의 값은 a부터 a까지 이것도 빵인가? 접근한 범위가 없으니까. 세 번째 건 0부터 a까지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0부터 a까지 남았고 근데 a부터 0까지를 제거하라고? 이게 뭐야? 위아래 바꿔 쓸 수 있나요? 위아래 바꿨으면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고 그래서 지금 니은은 참인가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문제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접근한 것 중에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제거하라고?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순서를 바꿔서 위 끝과 아래 끝을 순서를 바꿔서 앞에 부호를 플러스라고 만들면 그럼 보기 쉬워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두 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가? 그럼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근데 함수가 달라진 거 아니야? xfx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xfx의 값은 fx의 값은 지금 기함수지만 기함수는 홀수참수라는 얘기고 거기다 x만 더 곱해주게 되면 이건 짝수참수 우함수가 되는 거니? 네. 수가 우함수 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니? 그러니까 이항해주면 기함수였죠? 네. 말을 하고 출발했는데 왜 그때 이해를 못했을까? 제가 봤어요. 네. 자, 이건 우함수니까 우리가 지금 우함수의 값을 접근하는 녀석의 값은 빵이라고 얘기한 거는 참여 것이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옳은 건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살짝살짝 변한 걸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유형이거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유형에서는 우함수, 기함수가 섞여 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마지막 게 몇 번이죠? 68인가요? 68번에서는 첫 번째 fx의 값이 저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hx라는 녀석의 값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서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처음에 gx의 값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g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한 함수면 딱 보는 순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잖아. 근데 어떤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하는 행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2분의 f-x fx인가? 그럼 이게 gx하고 똑같은 거니? 그럼 우함수야 기함수야? 네, gx의 값 우함수입니다. h가 무슨 함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앞에 게 f-x 뒤에 게 플러스 fx인가?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hx랑 똑같나요? 그래서 기함수인가요? 네, 항상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합니다. 원래함수하고 비교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gx의 값은 우함수라고요? gx의 값이 우함수니까 기억은 참이야 그릇이야? 네, 기억은 참이네요. 두 번째는 hx를 접올렸다는 얘기죠. hx가 지금 우함수라고 기함수라고. 기함수면 원점 대칭인 그래프였을 건데 그 녀석의 값을 접올렸다고요? 접올린 녀석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네, 접올린 녀석의 값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인 거죠? 그럼 우함수에 대한 질문인데 우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접근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한 건 똑같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을까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참이네요? 지금 얘는 맞아? 네. 그다음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gx하고 hx를 곱했으니까 곱한 녀석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네, 짝수차 함수인 짝수차 함수 우함수하고 홀수차 함수인 기함수를 두 개 곱하면 기함수도 홀수차 함수 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함수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까지 접근하는 세 값은 빵인 것도 참인가요? 네, 셋 다 모두 참이네요.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할 차례가 네 번째 유형이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성질들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수업하는 게 좀 더 편한데 주기함수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가 사인과 같은 주기함수를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함수가 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사인의 주기의 값은 2파인가요? 맞아요? 사인의 주기의 값 2파여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인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한 녀석의 값이랑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접근한 녀석의 값은 똑같은 거니? 4파이부터 5파이까지 접근한 것도 똑같은 거지. 주기가 2파이였을 때 이 범위의 값을 계속 평행이동을 2파이만큼씩 평행이동해도 정적분의 값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내 말이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거는 딱 떨어지는 값부터 출발하지 않고 저 녀석의 값이 출발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가지고 여기 정적분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저 정적분의 값은 어떤 범위의 정적분과 똑같다고요? 2파이만큼씩 평행이동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양말 주기 맞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접근하는 세기값이랑
주기값이 p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a 플러스 2p부터 b 플러스 2p까지 p의 값의 정수를 곱한 녀석을 더해준 범위 평행이동한 범위는 항상 정적분값이 똑같다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납득하시죠 지금? 그 다음 녀석의 값이 0부터 p까지 적분한 녀석의 n배한 녀석의 값이 a부터 a 플러스 np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에 n배한 녀석과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네. 요게 좀 헷갈리겠는데? 주기함수의 값이 이런 주기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녀석의 값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주기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주기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 0부터 p까지면 한 주기를 얘기하는 거니? 근데 이 녀석은 선생님 지금 세 칸이 주기가 지금 3이 되는 그림을 그렸거든?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존재할 때 이 주기의 범위의 값을 0부터 만약에 3n까지 적분하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겠지? 어차피 세 칸마다 똑같은 넓이의 값이 존재할 거라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녀석에 대해서 0부터 3n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다가 정수 n만 곱해주면 되는 건가요? 똑같은 게 n개 있으니까요? 자, 이런 거 맞죠? 자, 그런 내용과 관련된 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마지막이 몇 번이죠? 77번. 주역이 이제 슬슬 따라잡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의 값이 4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보는 방법은 설명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 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지금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는 주기를 p라고 얘기하나? 맞아요? 이 표현 방식은 가장 짧은 주기를 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주기를 p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기가 p면 p의 자연수를 곱한 건 다 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주기를 p 또는 주기를 2p, 주기를 3p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짧은 주기가 p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납득할 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함수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거야. 이거랑 뭐가 다른데? 자, 지금 쓴 거랑 위에 쓴 거랑은 뭐가 다르죠? 두 개는 같은 거죠. 이게 지금 4칸 떨어진 값인가? 밑줄 친 거의 차이값이 4칸인가? 이것도 차이값이 4칸인가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눈이 미쳐가지고 에이, 지금 우리 이거는 구분하잖아. 우리 이런 거 구분하잖아. 이게 우함수라고 기함수라고. 이건 우함수라고 기함수라고. 우함수하고 기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 우함수 기함수 구분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도 주기가 몇이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주기는 4라고요? 주기함수의 함수의 관계식은 주기함수의 함수의 관계식은 x 앞에 부호가 똑같습니다. 주기함수의 특징은 x 앞에 부호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당신들이 대답했던 건 이거 대답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똑같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에이씨 이런 식으로 시험 망칠 수는 없잖아.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x가 2대칭인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얘기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야매바들 어떡하냐?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x 앞에 부호가 똑같을 때는 그 값들의 차이값을 주기라고 얘기했니? 이거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평균값이 인가?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동그라미의 평균값을 구할 거거든.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평균값을 구할 거거든. 이것도 뭐라는 얘기죠? 평균값이 인가요? x가 2대칭인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된 거 맞죠? 네. 자, 주기함수하고 대칭인 함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어려운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y축의 오른쪽은 fx를 그리시고요. y축의 왼쪽은 fx를 뭐 하라고요? 방금 그렸던 fx를 y축 대칭하세요. 무슨 말인지 말까요? 들으시죠?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가 4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문제에서 표현한 수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을 때가 어렵게 느껴지거든? 자, 일단 문제로 가봅시다. 주기가 4라고 얘기했는데 k-1부터 k까지 적분하라고 합니다. 1부터 100까지 대입하라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빵부터 1까지 2 대입했더니 1부터 2까지 100 대입했더니 99부터 100까지인가? 그럼 총 더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셈이야? 0부터 100까지 적분하는 거네요. 0부터 100까지 적분하세요. 못하겠어요. 그럼 이건 주기가 몇인데? 4라면서 0부터 4까지 적분한 게 누구야? 그러네. 위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랑 밑에 있는 음수값이 소거돼서 정적분값은 빵이네. 4가 몇 개 있, 아니 빵이 몇 개 있다고요? 네, 빵이 25개 있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한 문제 더 봐야 될 것 같아. 방금 전에 이 문제가 좀 심상치 않았었거든? 76번도 고3 평가원 기출문제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 3차 함수가 있대요. 그 3차 함수 자체가 기함수인가요? 그 3차 함수 자체가 기함수인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 기함수를 그리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기가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인데 미분했더니 극점 좌표는 언제 갔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극점이 언제예요? 된 거 맞죠? 점에서 필지가 될 건데 원점을 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인데 2대2번 빵인가? 마이너스 2대2도 빵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대1 것도 빵, 플러스 2대1 것도 빵, 최고차는 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라고요? 근데 극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또 플러스 루트 3분의 2에서 극점을 갖는다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가 4기 때문에 사인 비슷하게 그리겠네? 앞으로 계속 반복되겠네? 근데 문제 한 질문은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걸 보라고 합니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대충 한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 야,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는 음수값인데 저 녀석과 똑같은 걸 보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기는 4라고 합니다. 인성아, 눈이 썩어가고 있어. 자, 첫 번째 1번이 맞나요? 틀리나요? 주기가 4기 때문에 4씩 계속 평행이동해서 범위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얘기구만. 일단 1한테 4를 여러 번 더한다고 해서 98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두 번째 게 맞나? 1한테 98 더한 거 2한테 98 더한 거잖아. 98이 4의 배수가 아니죠. 세 번째 거는 평행이동해서 99 더했으니까 저것도 안 되겠네요? 근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건 부호가 바뀌었다. 그치? 여기 있는 녀석한테
100을 빼볼까? 100을 빼면 뭐가 돼? 4씩 25번 100을 뺐습니다. 이건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양수니? 그 값하고 이 값은 보호가 다른 건가요? 그럼 답이 4번이 답인가요? 평이동만 해가지고 넓이의 값이 똑같은 걸 찾지 말고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네.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이 지금 기함수에서의 정적분 아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충분히 내용 정리한 거 같고 이제 문제는 바뀔 때마다 알아서 풀란 얘기거든. 마저게 몇 번이죠? 82번. 82번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82번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습니다. 가에서는 기함수라고 얘기했고 나에서는 주기가 2라고 얘기합니다. 기함수인데 주기가 2고 빵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건 3이라고 하네요. 그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팽이동한 녀석이 gx인데 gx의 정적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gx의 값을 어디서부터 3부터 10까지? 맞아요? 3부터 10까지로 되어 있는 거 맞아? 몇 개 보여가지고 글씨에서 안 보여서. 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3부터 10까지 정적분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gx의 값을 바꾸려고요. gx의 값은 fx 플러스 2 지금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만 따로 적분하게 되면 1을 적분한 건 누구야? 그러니까 숫자 대입하면 누구냐고. 7인가요? 네, 10대 2번 거에서 3대 2번 거 뺐으니까 7이죠. 그런데 이건 평행이동 좀 하려고요. 내가 이 녀석의 값을 fx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2가 x로 둔갑하기 위해서 x값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건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내가 대입한 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함수라서 범위도 오른쪽 두 칸 이동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기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기함수인데 주기의 값이 2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적분한 게 누군지 알고 있는 거네? 누구예요? 아, 원점 대칭이라며. 네, 이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정적분의 값이 기함수여서 빵일 건데 이걸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두 칸의 범위에서 무조건 빵이라는 얘기 아니야? 두 개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사이에 두 칸의 범위 있는 건 무조건 빵인 거잖아. 맞죠? 그럼 두 칸의 범위 있는 녀석들을 다 빵이라고 하면 결국 한 칸만 남겠네? 맞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빵이고 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그냥 5부터 6이라고 생각할까? 주기 2라면서요. 주기 2니까 6을 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랑 똑같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 좀 된 거 맞아? 네, 말씀하세요. 오른쪽 북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대칭이동 평이동 파트에서 x값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상황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이동한 대상이 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빵인가요? 아닌데? 빵 아닌데? 마이너스 3인가? 예. 그럼 답이 4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이 대칭인 관계에 있는 녀석의 함수에 대한 적분의 값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칭인 관계에 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지금 x의 값이 k 대칭인 거는 설명했잖아. 평균값을 가지고 k값을 구하신다고요? 괄호 속에 있는 거의 평균값. 둘 다 괄호 속에 있는 거의 평균값을 구했을 때가, 근데 대칭인 거하고 주기인 거는 x 앞에 보가 똑같고 대칭인 거는 x 앞에 보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칭인 관계에 있는 녀석과 주기인 녀석을 혼합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네. 그런 적절한 문제가 마지막에 몇 번에 있을까요? 8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8번 문제가 첫 번째 거는 우함수? 두 번째 게 무슨 말이죠? 네, 그러네요. 우함수한테 x가 1대칭인 함수 fx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는 2라고 얘기하고요. 0부터 6까지 적분해서 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0부터 6까지 적분하라고 하는데 x의 제곱은 별도로 적분해야 될 것 같은데? 0부터 6까지 x의 제곱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3분의 x의 세제곱인데 그건 따로 적분하겠습니다. 야, 3분의 x의 세제곱한테 6 대입하면 누구야? x의 세제곱한테 6 대입했더니 6의 3승? 그거를 3으로 나누게 했더니 216을 3으로 나누게 하면은 앞에 건 70이네요. 자, 뒤에 거 0부터 6까지 적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0부터 1까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문제의 상황, 우함수인 거하고 x가 1인 상황을 결합시켜서 눈꽃만큼만 생각하세요. 함수의 식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함수의 식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x가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대칭이라면서요? 근데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이 2라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의 넓이의 값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넓이의 값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대칭이라면서요. 1대칭이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기 한 토막도 넓이의 값 2라는 얘기인가? 근데 주기가 몇이라고요? 아, 우함수라고 얘기했구나. 맞죠? 우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나? 그리고 또 1대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대칭되고 이래야 돼, 대칭?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2인 것만 누적되는 거 아니야? 한 칸의 정적분의 값은 무조건 2라는 얘기인가요? 한 칸의 정적분이 무조건 2기 때문에 6칸의 정적분의 값은 함수 fx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칭성과 우함수인 성질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여가 쌤 말 좀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명이 놓쳤을까봐 무섭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7번 유형입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식이 있을 때, 자, 앞에 거 지금까지는 교과서는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지 않습니다. 참고서라서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에 대해서 참고서에서 내용 정리 해준 거고요. 자, 이 파트부터가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험 유형은 정확히 딱 3가지 유형이 있거든? 시험 유형은 다 해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용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정적분을 포함한 식에서는 숫자부터 숫자까지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중에 숫자부터 숫자까지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녀석의 값은 치환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임의의 상수라고 치환할 겁니다. 수식 중에 정적분 값이 숫자부터 숫자까지 정적분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숫자로 올 건데 그 숫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적절한 알파벳으로 치환할 겁니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인 녀석의 값이 식에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녀석의 값이 식에 들어있으면 딱 2가지 행동을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네, 첫 번째 미분할 겁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아래 끝과 똑같은 녀석의 값을 x한테 대입한다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마지막 3번째 유형은
a부터 x까지 t-x, x-t ft dt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반드시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배한다는 말은 t라는 문자에 대해 접근할 때는 x라고 하는 문자는 잠시 우리 뇌가 숫자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배할 거고요. 분배해서 쓰면은 x는 t랑 무관하니까 인테그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t의 값은 인테그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앞에 건 미분했더니 반드시 곱미분하실 거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배워도 곱미분 안 할 때가 되게 많거든? 처음에 미분했더니 누구죠?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인가요? 앞에 x를 미분하면 1이니까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x는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했더니 밑에가 숫자 위가 x니까 fx인가요? 그 다음 거 미분하면 x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것도 xfx인가요? 항상 문제는 두 개가 소거되게끔 문제를 설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할 일은 한 번 더 실은 미분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딱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예시를 드는 예제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선생님이 다른 걸 추가해서 설명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고3이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만 가르쳐 놓고 무궁무진한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는데 이런 녀석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녀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죠? 두 개의 차이점은 선생님 이거의 차이점 자 이거는 x-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우리가 분배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의 값은 f한테 대입하는 x-t의 값은 손댈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손댈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함수에 대입하는 x-t의 값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네, 뭘로 칠한다고 했죠? 네, 다른 문자로 칠할 겁니다. 다른 문자 이럴 경우만 고3 때 특별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선생님이 당신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 못 풀어낼까 지금 아까 의구심인데 일단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체 인구 중에 90% 애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생에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x의 값은 숫자인 거고 t라는 변수를 s라는 변수로 바꾸고 있는 중인 거죠. t를 s로 바꾸고 있는데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하지만 s로 미분했다고 한다면 ds분의 dt라고 써야 되니? 오른쪽으로 s로 미분하면 1인가요? 그 말은 마이너스 dt의 값과 ds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바꾸면 a를 대입할 때 누구한테 a를 대입한 값을 써야 되지? t라는 변수를 a부터 x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t의 값이 a하고 x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t한테 a를 대입하면 t한테 a를 대입하면 x-a인가? t한테 x를 대입하면 빵인가요? 그리고 함수의 값은 fs로 바뀌었을 거고 뒤에 있는 dt의 값은 마이너스 ds인가요? 그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범위를 바꾸면 돼요?
이해된 거 맞니? 이렇게 바꾸는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3 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0%에 해당한다면 이건 못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번 생에 풀 수 없으니까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오면 빠른 포기. 여기에 들어있으면은 빠른 포기. 근데 포기하면은 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민석이는 계속 썩은 눈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숫자로 주어진 녀석의 값을 치환하는 거라서 쉬운 녀석이니까 바로 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혁아 선생님이 적절하게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적절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94번으로 갔습니다. 94번이 마지막 문제 맞아? 97번 97번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3대 2번 함수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3대 2번 함수값을 구하려고 하면 fx 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고 일단 fx가 구하고 싶은데 얘가 누군지 몰라서 망설여집니다. 잠시 이 값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함수 f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적분의 값을 a라고 놓은 건가요?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녀석의 값을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이거 대입해서 a 값이 누군지만 알면은 난 3을 대입할 수 있나요? 3 대입은 함수 값이 누구죠? 네, 8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가 누군지만 알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려고 하는데 대입할 때 정적분을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0부터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가? 네. 포물선 밑에 있으니까 음수네요. 절대값 벗겼고요. 반면에 1부터 2까지는 포물선이 x축 위에 있나요? 포물선 그림 안 그려도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 맞죠? 아, t라고 썼어야 했는데 선생님 x라고 써버렸네. 자, 산수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빵 대입한 빵. 두 번째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3분의 8 마이너스 2 3분의 2 1 대입하면 누구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뺐으니까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그때 a의 값이 2인가요? 답은 10이고요. 10이 없다. 올 산수를 성의 없이 했을까? 아, a를 안 넣었다. a를. 그치? 선생님 적분할 때 함수한테 집어넣을 때 a까지 집어넣었어야 되지. 내가 지금 빼먹은 거는 마지막에 요걸 빼먹었네요. 빵부터 2까지 a의 값도 적분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적분한 게 누군데요? 그럼 2a까지 더해가지고 a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얘기 같은데? a가 누구죠? a는 마이너스인가요? 답이 6이 답이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지웅이 이해 덜 된 거 같은데 지금? 모를 수도 있죠? 죽여보고 싶지만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수의 값은 적분하면 1차식이고 빵하고 2대입할 거라서 2대입하면 2, 빵 대입하면 빵. 또는 상수함수의 값이 있는데 상수함수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빵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직사각형이어서 밑변이 높이 a, 2a. 근데 쌤은 보통 이렇게 계산하고 다니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야. 얘가 빠르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7번 유형까지 했나? 8번 유형까지 했나? 8번 유형까지만 하겠습니다. 8번 유형은 9번 유형까지 딱 맞겠구나. 8번 유형에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할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a부터 x까지 ft dt의 값은 이걸 미분하면 누구라고요? 이건 fx라고요? dx분의 d 인테그럴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는 누굴까요? 밑에가 숫자고 위가 x면 x의 값만 대입한 거 쓰기만 하면 되는데 밑에가 숫자가 아니면 이건 누굴까요? 적분한 게 요 녀석 빼기 요 녀석이 적분한 건가요?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게 미분한 건가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dx분의 d 인테그럴 빵부터 x의 제곱까지 ft dt 이건 누굴까요? 그렇지, 2x fx의 제곱 이해되신 거 맞나요? 속미분 해야 되니까요. 헷갈리면 중간 과정을 한번 계산한 다음에 미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번 유형이 2번이 마지막이에요? 9번? 쉬우니까 하나만 줘도 될 것 같아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이차함 계수,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아닌데.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1704번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1704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fx의 값이 지금 숫자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을 포함한 식 fx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fx의 값이 x-1과 x-로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f의 값이 빵이고 f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1번 걸 구하라고 하니까 밑줄 친 값이 누구인지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2부터 대입하면 좋겠다. F한테 2 대입한 것부터 출발해볼까?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플러스 4 플러스 2B 플러스 마지막이 누구야? 네, 2부터 2까지 적분했으니까 정적분값은 빵이죠?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0이라고 합니다. 1도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적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부터 1까지 적분하래? 1 대입했으니까 적분했더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1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거 빼라고요? 그것도 빵이라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 뺐으니까 플러스 2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녀석은 3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빵입니다. A를 알고 가는 거네? 저 위에 있는 녀석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의 값이 빵입니다. 뺐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B의 값은 마이너스인가?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문제 유치해? 마이너스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함수 fx의 정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요건데 여기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돼?
이건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아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다. 연립방정식의 문제였고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문제가 함수 fx가 있는데 x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xft라는 함수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세개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때 2대2 관계 누군지 a가 누군지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신경 쓰이는 거는 t에 대해 적분할 건데 t랑 무관한 x의 값이 써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x의 값을 실수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냅두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1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양변에 x한테 1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이 누구지? 1 대입하면 좌변이 누구냐고요? 1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좌변값 빵입니다. 오른쪽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3 따라서 a 값 마이너스 3인가요? 일단 a 값 구해놓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요.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니까 우리는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근데 양변을 미분할 때 왼쪽은 반드시 공미분하시라고요. 미분했더니 처음에 x를 미분했습니다. 이제 x를 내비두고 뒤에 인테그럴을 미분했습니다. 이제 우변값 미분하려고 합니다. 우변값 미분하고 있는데 우변값 미분했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xfx인가? xfx 값을 소구하게끔 문제를 설계해놨네. 이제는 fx가 필요합니다. 양변 한 번 더 미분할까요? 좌변을 미분했더니 좌변값은 fx 우변값을 미분했더니 12x 마이너스 6 이제 숫자 2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2 대입하면 누구예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되신 거 맞죠? 자, 이제 9번째 유형까지만 하고 더 이상 오늘 진도 안 나갑니다. 9번째 유형을 갔습니다. 9번째 유형의 마지막 한 문제면 되려나? 이건 두 문제를 풀자.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은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잘못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1713번으로 보겠습니다. 1713번 문제가 보자마자 뭐에서 풀라고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인데 x하고 t가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자, 먼저 분배부터 하겠습니다. x 곱하기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t ft dt 오른쪽은 땡땡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 혼자 연습할 때 왼쪽은 미분하는데 오른쪽은 미분 안 해서 풀어서 틀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양변 항상 미분하셔야 됩니다. 땡땡으로 썼을 때가 그런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 자, 왼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1부터 x까지 ft dt xfx 마이너스 xfx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7인가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또 미분하면 되겠죠? 또 미분했더니 왼쪽은 fx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6x 마이너스 2 내가 원하는 건 1대2 관계 b였을 때 여기다 1대2 하고 싶거든? 그래서 a값 b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미분의 미분을 거듭했는데 x한테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좌변은? 우변은 a는 마이너스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실은 그 전부터 1을 대입할 수 있었나요? 1을 대입하면 좌변값은 빵, 우변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인가?
되는 거 맞죠? 근데 학교 시험 중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출제해서 여기서 구한 A랑 저기서 구한 A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 선생님이 문제 잘못 출제한 겁니다. 시중에 참고서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 기출문제들도 여기서 모순을 보이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문제를 대충 출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시면 돼요. 시험 보다가 물어볼 수 있죠? 뭐가 이상한데 수학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함수의 값은 6x 플러스 4입니다. 1대 2였습니다. 10인가요? 답이 몇이란 얘기야? 답이 8인가요? 네. x fx 마이너스 x fx는 항상 지워지게 저기 대부분 쉬운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하시는 거. 네. 자, 딱 여기까지 9원 유형까지 오늘 연습하고 숙제해가지고 옵시다. 지금부터 풀어주세요.